자, 여러분 이 지문은 형법상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문으로 2024년 수능 완성, 즉 수능 연계 교재이죠. 그곳에 수록된 독서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법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법 지문은 알다시피 좀 복잡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쌤도 뭐 법을 잘 알진 못해요. 하지만 이제 전공이 법학이니까 조금 이제 안 좋았던 기억을 꺼내보자면 PTSD가 오는 거죠. 형법이 좀 많이 복잡해요. 이제 다른 법들에 비해서 형법은 좀 이렇게 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따른다, 저걸 따른다, 뭐 다수설, 소수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지문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사실 법학을 이제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사법고시를 봤던 사람들, 혹은 이제 뭐 로스쿨을 거쳐서 변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암기가 필요하거나 엄청난 이해를 요구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독서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워야 할 것이 아니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정리를 하자. 이거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쌤이 늘 말하지만 어떠한 독서 지문이 내신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표제와 부제, 제목을 붙여보는 거, 그 다음 내용일치, 가장 기본적이겠죠? 세 번째, 전개와 서술 방식 찾기. 이게 이제 가장 국어적인 변형 문제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서 사전적 정의,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은 꼭 잘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그럼 쌤은 이제 뭐 전개 방식, 서술 방식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좀 짚어주면 좋겠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춰야 한다. 자, 여러분 쌤이 일부러 친구들이 조금 약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주석이 달려있는 버전을 가져왔어요. 자, 범죄 성립에는요 구성 요건과 위법성과 유책성이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법에서의 어떤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법에서의 범죄 성립 요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우리가 범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성 요건이란 여러분 좀 더 세분화된 이야기가 구성 요건으로 들어왔어요.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걸 구성 요건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도 구성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읽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구성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읽어야 되는구나.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행한 경우를 고의라고 하고, 그처럼 많이 들어봤죠? 고의라는 거. 그리고 자신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과실, 즉 실수인 거죠. 과실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고의와 과실의 정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동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사고를 낸 경우라면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반면 운전자가 수면 부족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우는 과실에 의한 범죄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시가 지금 하나씩 나왔어요. 한마디로 보복 운전을 하면서 저 차를 내가 위협하겠다라는 거는 의도가 분명하죠. 그건 고의고요. 수면 부족은 내가 오늘 운전하면서 졸릴 걸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거잖아요. 그건 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었어요. 자, 뭐라고? 과실은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수면 부족으로 피로한 상태라는 거는 내가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 의무의 어떤 부족이다라고 우리가 앞선 내용을 끌어다 해석할 수 있겠죠. 의도적인 규범 불복종에 해당하는 고의에 비해서 과실은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쵸, 여러분? 내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내가 실수로 아프게 하는 거는 그 책임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되,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건요, 법지문에서 원칙은 고의범 처벌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뭐겠어요? 앞선 말하는 과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즉, 과실에 의한 범죄는
특정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대요. 이게 바로 형법 제14조고요. 이 형법 제14조는 과실과 관련된 어떤 법적 근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거는 예외적이다라는 겁니다. 별표. 고의범 처벌은 원칙이고요. 과실범 처벌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과실범은 일반적으로는 처벌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형법 제14조는 여러분 형법 제14조는 쌤이 금방 말했다시피 과실범의 처벌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에요. 그래서 고의는 여기서 아예 언급이 되면 안 되겠죠? 과실의 개념 요소로 주의를 게을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쵸 여러분? 여기서는요. 주의를 게을리하면 이라는 게 조건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시적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적혀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분명히 밝힘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는 여러분 이는 뭐겠어요? 앞에서 말한 요거겠죠? 자,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 즉 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결과를 이룬다. 자, 여러분 주의를 게을리한다라는 건 뭔가 봤더니요. 내가 충분히 주의 집중했다면은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역시 재진술이죠.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의 의무를 충족을 했어요. 그러나 과실에 의한 결과가 생겼어요. 즉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이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 내가 주의 의무가 충족이 되지 않은 거죠. 즉 부족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과실에 의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누가 다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는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형법 제14조의 내용이네요. 이처럼 정리해주는 부사어죠. 과실범의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에 있다. 그쵸 여러분? 과실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의무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겁니다. 따라서 결론,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운전할 경우 어디까지 주의해야 되는지, 내가 뭐 기계를 가동시킬 경우 어디까지 주의해야 될 건지 이런 거죠. 가동시킨 게 아니라 가동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 중 제4호로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명시하였다. 즉, 재진술, 규정에 명시된 장소에서 주행 중인 모든 운전자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한마디로 여러분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의도는 없었어. 그쵸?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내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예요. 즉 여러분 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다?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 즉 느리게 가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그 곳 중에 하나가 가파른 비탈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가파른 비탈길에서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려온 거죠. 그 결과 사람이 다쳤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됐나요? 자, 이때는 과실범으로 인정된대요. 한편 여러분 전환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전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법문에서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밝혔으나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는 명시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이 형법 제14조에서는 주의를 게을리함을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는 어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이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가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뒷부분에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는 좀 나름 판단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될 주의라는 거는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의무의 표준에 대한 견해로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이 있대요. 여러분 세 가지를 봐야겠네요. 첫 번째, 객관설은요. 1번.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견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얘의 포인트는요. 일반인의 주의 능력이에요. 자, 평균인 표준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평균인 표준설 혹은 객관설은 주의 의무의 척도가 추상적,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므로 과실 유무와 과실 경중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거 X 쳐버리세요.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의 의무라는 거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게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자,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반인이 이걸 할 수 있냐, 어디까지 주의할 수 있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죠. 예외입니다. 의료나 운전 등과 같이 전문화된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동일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예외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무조건 활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한편 전환이죠.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야겠어? 객관설 나왔으니까 다른 이야기 주관설이 나왔죠. 주관설은요.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을 볼 거래요. 한마디로 위에 거는 일반 전반적인 다수의 어떤 사회 다수의 능력을 봤다면 이번에는 그 행위자를 볼 거래요. 자, 이거는 행위자 표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귀책의 근거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있으므로, 그쵸 여러분? 행위자 한 명을 보는 거니까 주관적이겠죠. 주의 의무의 척도로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하는 구체적 과실을 상정한다. 이는 법규범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지금 주관설입니다. 자, 세 번째 한편 또 나왔어요. 전환이죠. 절충설은 중간 단계인가 봐요. 주의 의무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하되, 그쵸? 의무 정도는 일반인, 주의 능력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절충설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다 섞었어요. 그쵸? 주의 의무는 일반의 어떤 선을 만들고요. 주의 능력은 그 행위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본다는 점에서 이중표준설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는 평균인 표준설을 따르고 있대요. 여러분 평균인 표준설은 뭐였어요? 그쵸. 객관설이었죠.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객관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뭘 보는 거야? 사회 일반의 어떤 사람들의 기준점을 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평균인 표준설은 이꼴 객관설은 법규범의 선도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영역에서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정형화, 표준화되어 적용되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지만 역점이죠. 이제 단점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는 뭡니까? 평균인 표준설이겠죠. 사회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자동차, 교통, 의료, 건설, 공장, 원자력 발전 등은 현대의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유용성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지만 항상 일정한 위험을 수반한다. 여기에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적용한다면 여러분 왜요?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적용하는 거는 객관설이잖아요. 그쵸? 객관설에 따라 우리가 야, 너 이 정도는 위험해, 안 돼 라는 똑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들은 업무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제거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므로 사회의 발달이 정체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 10명이 다칠 만한 짓은 하면 안 돼 라는 기준이 있다 쳐요. 그럼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사람 10명을 다치게 할 능력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 혹은 엄청 큰 덤프트럭은 사람 10명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그것들은 거기서 뭔가 활동이 제한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거기서 쓸 수가 없다는 뜻이고 사회에서 조금은 불편함이 초래되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과실의 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바로 허용된 위험이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과실의 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한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좁게라기보다는 너무 빡빡하게 설정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즉 엄격하겠죠. 빡빡하게 설정된 의무 범위를 제한한다라는 거는 좀 풀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위에 등장한 이론이 바로 허용된 위험이래요. 한마디로 위험할 거 알지만 허용해준다라는 거야. 왜? 너무 의무 범위가 빡빡하면 누가 일을 못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자동차, 교통, 의료, 건설, 공장 이런 게 못 돌아가니까요.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여러분 대신 이러한 가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필요해요. 이러한 조건을 지켰다면 비록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나 의료법에는 위험의 발생 빈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구성 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형법 제14조에 있는 특별한 규정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나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를 했고 이러한 명문화된 기준, 그쵸?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기준에 따라 행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다면 즉 행위자는 뭐겠어? 의사겠죠? 의사가 필요한 안전조치 뭐겠어? 설명해 주는 거겠죠. 부작용 설명 등을 해줬다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행위자가 법익을 침해했다라는 것은 환자가 다치거나 뭐 좀 크게 아프거나 이런 걸 말하겠죠. 환자가 뭐 다치게 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죽는 건 가정이 안 돼 있으니까 환자가 다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왜요? 허용된 위험이니까. 즉 여러분 의료는 허용된 위험이죠. 여러분 사람 배를 가르는 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위험하다고 해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주고 대신에 그들이 어떤 좀 그들만의 주의 의무를 지켰다면 그거는 오케이 납득한다라는 거죠. 그들만의 주의 의무는 뭐야? 위험하니까 배를 가르면 안 돼. 이건 모든 일반인의 어떤 주의 의무죠. 하지만 의사의 주의 의무는 배를 가르기 전에 위험할 수 있음을 얘기한다. 이게 주의 의무인 거예요. 자, 쌤이 예시 좀만 들어볼게요. 한마디로 어떤 주의 의무의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반인에게는 쌤이 금방 예시로 든 거 볼게요. 사람의 배를 무섭죠? 가르면 안 됨. 그쵸? 이런 주의 의무가 있다 생각해봐요. 그쵸? 일반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의사의 경우에는 사람의 배를 가르는 일이 많잖아요. 즉 사람의 배를 가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의무 범위를 좀 풀어주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다. 그쵸? 가르기 전에 충분한 의학적 설명이겠죠? 설명을 해야 한다. 라는 게 바로 조건이에요. 그쵸?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좀 가를 수 있다라는 거야. 왜요? 의사라는 거는 의료라는 특수한 어떤 허용된 위험에 처해 있는 일이니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의 의무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거는 의사에겐 좀 더 풀어준다라는 말이었어요. 그쵸? 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했다라는 거는 이 부분이죠. 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했고요. 여기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너넨 이거 지켜. 일반인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 아우, 길죠? 요즘에 독서 지문이 좀 짧은 게 트렌드여가지고 이렇게 긴 지문 좀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모의고사 독서 지문식으로 다단 편집하면은 2단 꽉 채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좀 길었고요. 정리를 잘